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단순한 찬반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갑성입니다. 앞서 이제 김포의 서울시 편입 제안이 신선하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평가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뭐 교통이 발달하면서 생활권이 크게 확대되는 데 비해서 행정구역은 63년 이후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 뭐 행정 경계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선진국의 대도시들을 보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주변 도시들과 연합하거나 협력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메가리전 또는 메가시티라는 개념인데요. 전에 김경수 경남지사께서 추진하셨던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도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잘 안 된 것은 이제 세 개 지자체의 장이 수평적으로 협력 체계를 가졌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김포시가 제안한 거는 시장께서 이제 갖고 있는 권력을 포기하고 서울시로 편입해서 수직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선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이제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집값 상승 또는 지옥초로 불리고 있는 김포 골드라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는데, 위치는 똑같은데 행정구역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교통망 구축에 관련 논의가 좀 변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근데 그게 단순히 급박하게 될 것 같지는 않는데요. 교통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협의가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김포시와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의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강역버스로 확대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같이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같은 구로 들어가게 되면은 시내버스가 되고, 또 대중교통의 하나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할증 같은 것도 없어지고 서로 이제 그 빈차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도 없어질 수 있어서 뭐 여러 면에서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된다면 양쪽 모두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셨던데, 이제 공간 확장으로서 서울시가 얻을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서울시는 지금 뭐 주택을 지을 땅이 없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지을 땅이 좀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제조업체라든가 뭐 이런 R&D 센터 뭐 이런 거 들어갈 공간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뭐 김포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서울에 편입이 될 경우에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니까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이 돼서 김포구가 된다면 행정구역이 일단 바뀌고 지도도 좀 바뀌고 손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세금이 많이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뭐 세금도 들기도 하겠죠. 그 지도상으로 보면 서울시로 접하는 면적이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서 좀 기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 김포뿐만 아니라 고양, 하남, 구리, 강명 뭐 연접해 있는 도시들과 함께 편입이 되면 뭐 공간 그런 구조상 좀 더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김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 서울시의 세출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뭐 김포에도 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은 또 세금도 세수도 올라가고 또 제조업들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걷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거의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김포가 물꼬를 틀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즉 김포 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나 광명, 하남, 과천, 성남, 고양 등 다른 서울 생활권 도시들의 편입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뭐 그거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가 뭐 처음에 제안을 했던 전에 한 10년 전쯤에 대도시권 발전 방안이라는 걸 연구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출퇴근 생활권을 중심으로 전국을 대도시권역으로 재편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한 7개 또는 10개 정도의 대도시권으로 형성을 해서 지역 균형이라든가 도시 경쟁력 강화를 하는 방안을 한번 이제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연접한 도시들이 여기에 함께 들어오는 것으로 제안이 됐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아예 편입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거였는데, 역시 뭐 시장과 도지사 뭐 이런 분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잘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여러 도시들이 함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제 메가시티화 되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집중 심화가 더 초래되는 거 아니냐, 즉 네. 지방 시대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서울이 비대해서 거기에 뭐 인구로 비수도권에서 많이 몰리면 그런 우려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수도권만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부산이라든가 대구, 강주, 대전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방법으로 대도시권을 좀 형성하면 오히려 그쪽에 중심성이 더 생기기 때문에 서울과 좀 비견한 도시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그 각자 차별화된 도시 전략들을 구사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서울시티 메가시티가 서울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 같긴 한데 전문가로서 좀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하거나 더 고민해봐야 된다,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네,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 나온 제안이어서 정치적인 판단이 배제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경제적인 측면, 즉 두 도시의 경쟁력 제고 차원이라든가 도시의 공간 구조 개편을 포함한 광역적 도시계획 차원에서 좀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